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자, 오늘은 중급반 자유형 피드백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영상을 찍기 전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측 호흡 시 머리를 살짝 들기, 두 번째 물속 캐치 동작 시 팔꿈치 최대한 뻗기, 세 번째 높은 팔꿈치 만들고 긴 글라이딩 하기, 마지막 세 번째 높은 팔꿈치는 좌우 균형을 맞춰 팔꿈치가 제대로 세워졌는지 뒤를 향하는 것은 아닌지, 팔꿈치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손목이 과도하게 찍히는 것은 아닌지 본인 자세를 파악하여 영상을 분석하겠습니다. 관찰이 잘 되는 위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우측 팔을 보면 허공에 찌르고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데요. 자, 느린 동작으로 보면 팔꿈치가 펴지면서 물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높은 팔꿈치가 형성된 순간 손등은 앞을 보고 손끝의 각은 물에 들어갈 준비를 미리 해야 허공에 떠있는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왼쪽 팔꿈치가 뒤를 보고 있는 것은 어깨 회전이 안 됐다는 증거, 왼팔이 글라이딩 시 우측으로 침범하고 있는 중입니다. 2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자, 다리 사이 공간도 좁혀있는 상태, 이 부분 좋습니다. 자, 머리가 살짝만 나오는 모습, 시선 처리도 좋고요. 자, 팔꿈치 잘 올라오지만 물속에서 밀어내는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자, 3번 현님. 자, 다리 부분이 벌려 있으니 그대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자, 글라이딩이 짧고 엄청 급하게 숨쉬러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입을 보면 내뱉고 마시는 모습이 안 나옵니다. 거의 입을 다물고 수영을 하니 빠르게 지치는 거죠. 아마 입에 물이 들어갈까봐 닫은 상태에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습관입니다. 4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물속에서 팔을 최대치까지는 잘 밀었지만 팔꿈치가 뒤를 보는 모습이 아쉽네요.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는 것은 전완근과 손바닥에 물이 제대로 안 잡힌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머리가 천장을 바라보니 다리는 가라앉으면서 저항 자세를 만들고 있죠. 5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자, 두 발이 벌어지면서 역시나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우측 팔 밀어내는 모습 보면 물을 퍼다가 남겨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연습할 때 물속에서 팔꿈치를 80에서 90%까지 펴진 상태로 캐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장면 때문이죠. 수영은 작용 반작용의 원칙으로 물을 뒤로 밀어낸 만큼 몸은 앞으로 나가는데 적당량만 밀어내면 속도에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번 현님. 자, 여유가 느껴지는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다리를 잘 머진 모습, 두 번째는 머리 살짝 들어 우선 시선, 우측 시선, 세 번째는 긴 글라이딩으로 팔이 적게 돌려도 금방 도착한다는 장점이 되죠. 7번 회원님. 자, 어깨에 좌우 롤링이 너무 과합니다. 글라이딩 할 때 팔의 위치를 보면 우측 팔은 좌측으로 바라보고 좌측 팔은 우측으로 마무리. 자, 이러다 보니 일직선으로 가야 할 몸이 지그재그로 가고 있는 중이죠. 일직선으로 가면 25m 가면 되지만 이렇게 가면 30m는 더 가야 됩니다. 운동을 더 하겠다면 지그재그도 괜찮겠죠. 8번 회원님. 자, 우측 호흡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가장 큰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측 팔이 밀어내고 글라이딩으로 복귀를 하려는 순간 손가락이 물에 닿으면서 앞으로 가고 있죠. 손가락에 물이 닿지 않으려면 우측 어깨 회전을 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수영일 분석하기 좋은 이유가 변수가 없어요. 처음 시작한 자세가 마지막까지 똑같이 가는 거죠.
그만큼 나쁜 자세가 한번 습관화 들이면 고치는데 무진장 시간이 걸립니다. 9번 회원님. 9번 회원님 자세는 오늘 저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을 했네요. 다리 폭도 좋고 머리도 살짝 나오며 몸의 일직선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엇보다 글라이딩이 쭉 뻗어 있어 물의 저항을 최소화시키는 중이죠. 오늘의 베스트 자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10번 회원님. 자, 높은 팔꿈치 그리고 긴 글라이딩 좋습니다. 물속 안에서 팔도 쭉 펴는 모습. 하지만 롤링이 조금 과한 모습입니다. 롤링은 좌우 반동으로 어깨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데 골반의 모습을 보면 사이드킥 정도까지 옆으로 틀리게 되어 직선화로 움직여야 되는 몸이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11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11번 회원님도 자세가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베스트에 뽑히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요. 아니, 완벽한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고? 좌측 글라이딩이 직선 형태 이후 바깥쪽으로 빠지는 모습 보이나요? 우측 팔은 평소 쓰는 팔이라 제어하기가 좋지만 상대적으로 좌측 팔은 우측보다 통제하기가 힘듭니다. 완벽한 직선 형태를 위해 왼팔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찔러보세요. 완벽에게 완벽을 더할 수 있습니다. 12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긴 글라이딩 좋습니다. 시선이 약간 뒤를 보고 있죠. 그리고 좌측 팔의 높은 팔꿈치 형태를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수영 기록만 잘 나오면 팔꿈치 높이고 낙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급반에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자세가 실제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통제가 가능한지 중점이기에 지금 왼쪽 팔은 아쉬움이 남네요. 13번 회원님 출발했습니다. 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은 자신의 동작을 통제할 수 있느냐 문제. 물속 팔을 밀어내는 동작은 좋았지만 올라왔을 때 높은 팔꿈치 모양은 좌우팔이 아쉽습니다. 특히 왼팔은 높은 팔꿈치는 보이지 않으며 그냥 회전하는 자세로 끝나고 있어요. 자신의 모습을 보니 현실에서 할 때와 완전히 다르죠.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으로 수영의 이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리는 모아서 가지런히 차는 것이 보기 좋고 물속에서 힘있게 뻗어야 되며 높은 팔꿈치를 이쁘게 잘 만들어 긴 글라이딩으로 물의 저항을 줄여라. 그리고 머리는 많이 들면 가라앉으니 적게 들어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몸은 머리만큼 쉽게 따라가지 못하죠. 우리의 머리는 사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책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가 들면서 유연성, 근력, 순발력, 지구력 등 개개인마다 배우는 속도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높은 팔꿈치가 안 되어도 다리가 조금 벌려져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을 통해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했으며 앞으로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이 많기에 오히려 다행인 거죠. 정말 문제는 평생을 수영을 해도 내가 좋은 습관의 자세인지 나쁜 자세인지 모르고 그냥 수영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러면 무엇을 해결해야 될지 생각조차 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의 피드백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